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당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총 6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6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fm비고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우리 F3번에서 F20번 그 영역에 비고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영역에다가 전부 다 이제 비고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 fm비고라는 거는 이팡일자 요걸 이제 인수를 받으래요. 인수를 받아서 비고를 이제 계산하는 그 함수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 이팡일자 얘를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퍼블릭 펑션 얘를 봤을 때 우리 문제에서 이팡일자를 이제 인수를 받는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팡일자 as 데이터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 그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 때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Alt하고 F11번 그 단축키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맨 위에 이제 삽입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모듈이요. 모듈이라는 걸 요걸 이제 추가시킨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 그 코드를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 문제상에 나와 있는 퍼블릭 펑션 요거부터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퍼블릭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펑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fm비고요. fm비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이팡일자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as 데이터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end 펑션이 떴어요. 그때 이제 우리 문제를 보니까 비고라는 걸 이제 계산할 때는 그 이팡일자를 이제 인수를 받는다는데 그 이팡일자가 2022년 4월 1일 미만이면 1사분기다. 그 다음에 2022년 7월 1일 미만이면 그때 2사분기다. 그때 2022년 10월 1일 그 미만이면 우리 3사분기다. 그 외에는 4사분기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해서 우리가 이팡일자를 이제 인수를 입력받아서 1사분기인지 2사분기인지 3사분기인지 4사분기인지 그걸 이제 구분하는 그 사용자 정의함수예요. 그때 우리 셀렉트문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셀렉트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라고 쓴 다음에 우리는 이팡일자요. 이팡일자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때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case is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우리 지금 첫 번째 날짜가 2022년 4월 1일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이 뒤에다가 우리 미만 작다라는 그 기호 표시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2022년 4월 1일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날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는 앞뒤로 전부 다 이제 샵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가 알아서 아까 제가 입력할 때는 연, 월, 일 그렇게 이제 입력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엔터를 누르는 순간 얘가 월, 일, 연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바뀌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해서 날짜가 2022년 우리 4월 1일 미만이면 그때 이제 우리는 fm비고에다가 fm비고라는 그곳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1사분기라고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제 케이스 이즈 요거 이제 하나 작성을 했으니까 요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블럭을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요 날짜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두 번째 거는 우리 7월 1일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7월 1일 미만일 때는 이제 2사분기라고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짜는 우리 10월 1일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10월 1일 미만이면 그때 이제 3사분기다.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케이스 else라고 이렇게 쓰고
이 위에다 쓴 이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만족을 못할 때 우리 FM 비고요. FM 비고에다가 뭐라고 집어넣어라? 우리 4사분기요. 4사분기라고 이렇게 이제 넣어달라.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end 셀렉트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싹 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지금 쓴 그 조건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입항일자라는 거를 이제 입력을 받을 거다. 그 입항일자가 4월 1일 미만이면 1사분기다. 그리고 7월 1일 미만이면 우리 2사분기다. 그리고 우리 이제 10월 1일 미만이면 3사분기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이제 만족을 못했을 때는 우리 else를 찾아와서 우리 4사분기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셀렉트 구문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코드 다 작성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갈 때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비고 이 첫 번째 칸을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보게 되면 fx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함수 마법사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우리 범주 선택에서 우리 맨 밑에 사용자 정의라고 있습니다. 해서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내가 지금 작성한 그 fm 비고라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입항일자가 어떻게 돼?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그 입항일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사분기 그렇게 떴고요. 그 밑으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날짜에 대해서 1사분기다, 2사분기다, 3사분기다, 4사분기다 그렇게 해서 비고 칸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지금 문제에서 셀렉트 문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제 셀렉트 문을 이용해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바뀌어서 셀렉트 문이 아니라 if 문을 이용해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셀렉트 구문도 우리 if 구문도 둘 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1번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역사별로 톤수가 700 이상인 그 데이터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그 톤수를 i의 3번에서 i의 5번 영역 지금 이 영역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칸에서는 하역사가 이제 군산 항업인 그 데이터들 중에서 톤수가 일단 700 이상인 톤수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톤수가 70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작은 그 톤수를 지금 이 칸에다가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함수를 보니까 스몰하고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요 첫 번째 칸에서 일단 하역사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톤수가 700 이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붙은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건데 우리가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if 써주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가로 열어주고 이제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조건 써주면 되겠죠. 그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조건을 이제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로 열어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톤수가 이제 70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는 그 조건을 또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작은 그 톤수를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줄 거예요.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톤수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아주면 지금 if 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톤수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럼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톤수가 쭉쭉쭉 나오겠죠. 그때 그 톤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를 이제 구할 거니까 이곳에서 나온 그 데이터들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 두 번째로 이제 작은 거, 그 데이터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스몰이라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나온 데이터들 중에서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스몰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아예 3번 셀을 찾아간 다음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스몰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칸 띄고 그리고 if 열어주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가로 이렇게 열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역사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톤수가 이제 700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만큼 톤수가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 범위들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크거나 같다 700 해서 700 이상인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조건 쓰고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뭐를 출력해달라. 우리는 톤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를 구할 거니까 이 톤수를 이제 출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 if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나온 그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뒤에다가 우리가 숫자로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스몰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요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줄 겁니다. 그때 이런 셀 주소들 중에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하역사를 비교할 때는 무조건 이 전체 데이터 범위를 이제 이용할 거고요. 이 톤수를 비교할 때도 이 전체 데이터 범위를 이용할 겁니다. 내가 첫 번째 칸에 계산하든 두 번째 칸에 계산하든 세 번째 칸에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영역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범위는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다 붙여줘야죠. 그리고 H3번 셀이요. 요 H3번 셀이 군상 항업이랑 똑같은 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찍어준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거 계산할 때는 대한통운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세방기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내가 이제 어떤 칸을 계산하냐에 따라서 얘네가 이제 계속해서 변한다고요. 변하니까 요 H의 3번 셀은 그냥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 참조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면 되겠죠. 왜? 배열수식이니까. 해서 이 상태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0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700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우리 스몰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요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계산할 범위 그거 이제 찍어준 거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뭐를 출력해달라? 우리 톤수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러면 이 if 문에서는 우리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톤수가 이제 쭉쭉쭉 나올 겁니다. 그 톤수를 이제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 톤수들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2라고 이렇게 써준 거고 그때 이제 함수를 스몰로 묶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이 그렇게 이제 출력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홀수, 달, 하역, 내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역사에 따른 화물명의 이제 종류별로 하역 건수를 이제 I의 9번에서 K의 11번 그 영역에다가 계산해서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에서는 우리가 이런 하역사들 중에서 우리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화물명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곳 중에서 우리 당밀이랑 이제 똑같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홀수달에 이제 하역, 내역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 이팡일자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이 중에 보게 되면 월이 짝수인 달도 있고요. 홀수인 달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홀수다 그랬으니까 이팡일자 중에서 월을 이제 추출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홀수달인지 짝수달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해서 우리가 홀수달 거를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와서 그거에 대한 이제 건수, 개수를 이제 구해 줄 겁니다. 해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온 거죠. 군산 항업이어야 되고요. 당밀이랑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팡일자가 홀수달이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조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그 건수를 이제 구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함수를 보면 우리 홀수달인지 짝수달인지 그 구분할 때 우리 이팡일자에 보면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월만 이제 추출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홀수달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is od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홀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is odd로 우리가 묶었을 때 그게 홀수달이면 이제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짝수달이다. 그럼 이제 false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건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쓸 때 sum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조건이 3개 나왔으니까 맨 앞에 첫 번째 이제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이제 찾아라. 그 조건 이제 써줄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또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당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또 써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가로 열어서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세 번째 조건은 우리 홀수달이야. 그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홀수달인지 그거 이제 비교하는 조건을 또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건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 상태로 이제 가로만 닫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제 전부 다 이제 건수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때 이 세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건수를 구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썸으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썸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역사요. 하역사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죠. 이제 조건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 가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이번에는 이제 화물명 중에서 이제 당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화물명이 들어있는 이곳 이 범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이곳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당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죠. 그럼 이제 조건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 써야 되니까 곱하기 열어서 우리가 세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팡일자에서 월만 이제 추출해 오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months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months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팡일자가 들어있는 거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날짜들 중에서 이제 월만 추출하겠죠. 그게 이제 홀수달이야.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 months라는 요 함수 앞에 가서 우리가 이거를 is odd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추출한 그 달이 홀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 세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조건 가로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조건까지 다 썼으니까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해야 돼요. 채우기 엔드를 할 때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이제 그거 구분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 상태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먼저 땅 하고 이제 누르자고요. 눌렀더니 얘는 이제 한계가 있대요. 자, 그때 우리 식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 하역사를 비교할 때는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만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물명도 비교할 때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팡일자에서 이제 월만 추출할 때도 이 범위에서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범위로 지정한 거 이만큼은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싹 다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H9번 셀이요. H9번 셀이 지금 하역사, 우리가 군산 항업이라고 써져 있던 그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셀은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면 이제 대한통운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세 번째 칸, 그 밑으로 또 채우기를 하게 되면 세방기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원래 밑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원래 이제 행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이제 행번호는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요 첫 번째 칸을 계산해 놓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그때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옆에 칸도 군산 항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원래 열 번호가 이제 변하는데 그때는 이제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H9번 셀, 요 셀을 이제 셀 주소 쓴 거 여기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머리글은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의 8번 셀도 보자고요. I의 8번 셀은 지금 당밀이다 해서 요 셀을 이제 찍어 놓은 거죠. 그때 이제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지금처럼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전부 다 이제 당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원래 아래쪽으로 당기면 이제 행 번호가 변하는데 얘는 이제 행 번호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당기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죠. 그때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당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옆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바지락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수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변하는데 그때 열 번호는 변하게 해야 됩니다. 해서 요 I의 8번 셀은 우리가 이제 F4번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달러 붙일 거 다 붙였으니까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고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건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식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얘가 이제 하역사를 이제 비교한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번째 조건에서는 화물명 당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 이제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팡일자에서 월만 추출한 다음에 그 월 추출한 거를 is odd라는 요 함수로 싹 이제 묶어서 이 월이 홀수달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요만큼이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곱하기 세 번째 조건에서 요거를 이제 싹 다 이제 우리 썸이라는 요렇게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건수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 그랬습니다. 표 4번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B의 24번부터 C의 30번 영역과 그랬어요. 자, B의 24번이다. 그럼 B의 24번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C의 30번이다. 그러면 요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이랑 우리 조견표 1과 조견표 2, 조견표 1이 바로 아래쪽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조견표 2가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개 표를 이제 참조를 해서 우님을 뒤에 24번에서 뒤에 30번 영역에 표시해라. 뒤에 이제 24번이다. 뒤에 30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계산해서 그걸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운임이라는 거 계산은 이제 중량 곱하기 단위 요금 그리고 용적 곱하기 단위 요금 그렇게 이렇게 계산한 그 두 개 값 중에서 큰 값, 이 둘 중에 이제 큰 값을 선택해서 우리 뒤에 24번에서 뒤에 30번 그 영역에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견표 1이라는 곳은 우리 중량별로 이제 단위 요금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리고 조견표 2에는 용적별로 이렇게 이제 단위 요금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 두 개 표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함수를 보니까 VLOOKUP하고 이제 max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 5번 이거는 지금 당장 쓰지 않을 거니까 이건 좀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때 지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이거 두 개 중에 이제 큰 값을 선택해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큰 값을 구할 때는 이제 max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max라는 함수를 쓰고 앞에다가는 우리가 중량 곱하기 단위요금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는 용적 곱하기 단위요금 한 거, 그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값 중에 큰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이 두 개 식을 우리가 이제 max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중량이다. 그럼 중량은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고, 용적도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중량하고 용적은 그냥 이 앞에 있는 걸 찍어주면 될 거고요. 그때 중량별로 단위요금과 우리 용적별로 단위요금은 우리 조견표 1과 2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때 이제 조견표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각각 중량별로 단위요금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용적별로 단위요금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견표 1이 됐든 2가 됐든 중량이든 단위요금이든 이런 것들이 쭉쭉 들어있을 때 열 방향으로, 열 단위로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 참조를 해서 이 단위요금들을 각각 이제 구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열 참조를 할 때 우리가 vlookup,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vlookup이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되는데, 요 vlookup이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찾을 값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 참조 범위는 무조건 우리 조견표 1을 참조할 때는 이만큼을 이제 참조할 거고, 조견표 2는 무조건 이 영역을 이제 참조해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이제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조견표 1을 참조할 때는 이 영역, 조견표 2는 이 영역을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얘는 이제 열 참조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뒤에다가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지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Hlookup이 됐든 Vlookup이 됐든 이 옵션은 똑같죠.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true라는 값을 우리가 옵션으로 쓰거나 아니면 false를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때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true는 우리가 이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에서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죠. 그래서 true는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우리 중량에 대한 그 단위요금부터 한번 가지고 오자고요. 자, 그럼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v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자, 중량 25에 대한 거를 찾아달라. 25에 대한 거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에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요. 우리는 중량 25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위요금을 구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참조 범위로 지정을 했을 때 이 단위요금은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써주고, 그때 25랑 똑같은 걸 여기서 찾아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25랑 똑같은 게 없으니까. 26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죠. 12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죠. 해서 우리는 근사값으로 이제 찾을 겁니다. 해서 근사값을 찾을 때는 우리가 옵션으로 이제 true라는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옵션을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10하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 중량 25는 지금 0에 해당하는 거 맞죠? 해서 10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26도 이제 10에 해당하는 거죠. 0에 해당해서 운임이 10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중량 120은 이제 우리 50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지금처럼 9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임을 다 구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서 구한 게 우리 중량의 단위요금을 구한 거죠.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량만 서로 곱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량 곱하기 단위요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만큼 이제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쓴 식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해 놓고 이제 용적 곱하기 단위요금 요거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용적에 해당하는 그 단위요금을 우리가 조견표 2번에서 우리가 구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제 V룩업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용적에 해당하는 걸 찾아달라. 이 데이터를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에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열번호를 우리가 2하고 써주면 되겠죠. 내가 요만큼 이제 참조 범위를 지정했을 때 우리는 단위 요금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 단위 요금이 지금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열번호 2하고 이렇게 써준 거고 우리 용적도 마찬가지로 지금 108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12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39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V룩업의 옵션을 true를 이제 쓸 겁니다. 해서 true는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지금처럼 5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단위 요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용적의 이제 단위 요금을 구한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제 용적을 서로 이제 곱해주면 돼요. 용적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금 요 식 앞에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용적 곱하기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C의 24번 셀에는 용적이 들어있고 그 용적 곱하기 뭐 해라? 단위 요금 해라. 그렇게 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해 준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산한 요 식이랑 그리고 앞에서 아까 좀 전에 구했던 이 식이랑 이 두 가지 값을 우리가 이제 max라는 요 함수로 묶어서 이 둘 중에 큰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맥스 쓰자고요. 맥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중량 곱하기 단위요금 요거 한 거는 아까 제가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이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맨 뒤에 찾아가서 이제 맥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00하고 나왔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요 식을 좀 보면 지금 우리가 B의 24번 곱하기 V룩업 요만큼이 이제 중량 곱하기 단위요금 해준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컴마 지금 여기서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용적 곱하기 단위요금 용적 곱하기 단위요금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준 거예요.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max라는 함수로 이렇게 싹 다 묶어준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큰 값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에요. 문제 5번이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에서 H34번에서 I의 37번 그 영역을 이제 참조해서 총 점수를 우리 K의 24번에서 K의 31번 그 영역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참조할 그 영역이요. 그 영역을 보니까 우리 H34번이요. 우리 H34번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I의 37번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을 이제 참조해서 우리 총 점수 이곳에다 이제 쭉쭉쭉 계산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면접 점수가 5 이상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필기 점수가 8점 이상인 거 그거 찾으래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이 나는데 이 두 가지 조건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이거로 묶여 있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할 그 경우에는 지금처럼 총 점수를 이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렇지 않을 그 경우에는 면접 점수 더하기 필기 점수 요 두 개만 더해서 우리가 이제 총 점수를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그 식을 봤을 때 면접 점수 더하기 필기 점수, 면접 점수 더하기 필기 점수 똑같이 이제 계산하는데 이 조건에 만족하면 그때 특별 점수를 추가로 더 더해달라. 그거죠. 그때 우리 면접 점수하고 우리 필기 점수가 I열, J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특별 점수는 우리 면접 점수를 기준해서 우리 H34번에서 J의 37번 그 영역을 참조해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 크기 좀 조정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거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돼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if하고 and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참조할 그 영역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 우리 특별 점수라는 게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그때 이 특별 점수는 우리 면접 점수가 이제 몇 점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별 점수가 쭉쭉쭉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진 그 면접 점수는 지금 IR에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그때 이제 우리 xmatch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요 xmatch라는 요 함수는 지정된 그 범위에서 찾을 값과 그 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서 범위 내에서 그 데이터가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상대적인 그 위치를 반환해주는 그 함수요. 그때 우리 xmatch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xmatch라는 요 함수요. 우리 xmatch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에서 우리가 옵션을 두 가지를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옵션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우리 0이다, 1이다, 2다 이렇게 이제 4개 중에 하나를 이제 입력해 줄 수 있는데 그때 이 0이라는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이제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그때 이 첫 번째 옵션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 줄 수 있는데 이 옵션 1번이라는 거는 내가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그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정해주는 게 우리 첫 번째 이 옵션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있을 때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우리 가장 큰 값이요. 가장 큰 값으로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요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리고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있을 때 그 값이랑 그 찾을 값이랑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구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리고 우리 2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2라는 이 옵션인데 이 2라는 옵션에서는 우리가 이제 와일드 카드 문자를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옵션 1번이요. 옵션 1번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2번이요. 이 옵션 2번은 내가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떤 위치부터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해주는 그 옵션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 1이라는 이 옵션이 우리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그래서 우리 옵션 2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1이라는 이 옵션은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해서 찾아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마지막 항목부터 시작해서 검색해달라. 그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 2라는 이 옵션은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검색을 해달라. 그게 이제 2라는 옵션이고 마이너스 2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검색해달라. 그게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요 옵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xmatch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별 점수 먼저 한번 구해 보자고요. 이 특별 점수를 이제 구해서 더하는 거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만족할 때만 우리가 특별 점수 값을 추가로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의 이 면접 점수가 지금 13이에요. 13이라는 그 데이터는 내가 지금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그때 13이라는 요 데이터는 지금 이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13이라는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때 우리가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봤을 때 내가 13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그러면 13보다 작은 값 그러면 이제 1이 있고 6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요. 가장 큰 값이 6이니까 이곳에 이제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 그 위치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3이라는 이 데이터는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지만 내가 범위를 요만큼을 잡고 내가 만약에 1이라는 이 옵션을 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 그랬어요. 그러면 13보다 큰 값, 그러면 우리 15가 있고 20이 있죠. 그러면 15하고 20, 이 두 가지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요. 가장 작은 값 그러면 이제 15가 되겠죠. 그러면 13은 지금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0이라는 이 옵션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3이랑 그 똑같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13이랑 똑같은 게 없죠. 그리고 13이랑 부분적으로 이제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 값도 없잖아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xmatch라는 그 함수에서 옵션 1번으로 이제 사용할 거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 요 옵션을 이제 쓸 거고요. 그리고 내가 13에 해당하는 그 값을 이제 찾을 때 우리는 그냥 첫 번째 항목부터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옵션 2번은 첫 번째 이제 항목부터 검색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이라는 이 옵션을 쓰면 되는데 얘는 이제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해서 옵션 2번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생략하고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면접 점수가 여기에 이제 해당하면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이제 1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내가 면접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이곳에 이제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위치는 지금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만큼의 범위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죠. 해서 그때 이제 결과값을 2가 나올 거고, 만약에 요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위치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위치값은 내가 범위 지정한 이 범위에서 그 해당하는 데이터가 네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위치값이 이제 4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그 위치의 값이랑 우리 특별 점수의 그 값이랑 똑같죠. 해서 그냥 x 매치에서 나온 그 값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제 특별 점수 그 값으로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xmatch라는 그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xmatch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나는 지금 면접 점수 이제 4점을 가지고 있다. 이 4점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이 범위에 찾아라. 그때 이제 찾을 때 우리 마이너스 1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큰 값으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옵션 2번을 쓸 수 있는데 그 옵션 2번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항목부터 찾아주면 되니까 그냥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면접 점수가 이 범위에서 어디에 있어? 그 위치를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이 전체 범위는 우리 변하지 않는다고요. 해서 얘는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맨 앞에 찍은 이 면접 점수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얘가 돼야 되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얘가 돼야 되겠죠. 해서 맨 앞에다 찍은 이 찾을 값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 4라는 그 점수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이곳에 해당하니까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면접 점수가 20이니까 내가 범위를 요만큼을 이제 지정을 했을 때 그 20은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니까 네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거 요거 좀 이제 보자고요. 얘는 내가 범위를 요만큼을 지정했을 때 15라는 그 값은 여기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죠. 해서 3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x매치에서 나온 그 값이랑 우리 특별 점수의 그 점수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 값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특별 점수의 그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x매치 요거 이제 함수 쓴 거 있죠. 요게 이제 특별 점수 구해준 거잖아요. 요거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잠깐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대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면접 점수가 5 이상이야, 필기 점수가 80점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if 함수로 물어보면 됩니다.
if라고 써주고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 조건이 이 두 가지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end 함수를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면접 점수가 5점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죠. 해서 우리 면접 점수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요게 이 점수가 5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필기 점수가 있다. 이 필기 점수가 우리 8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조건 둘 다 썼으니까 end가로 그 뒤에서 이렇게 닫아주고 만약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는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는 우리 면접 점수가 지금 이 위치에 있으니까 면접 점수 더하기 우리 필기 점수요. 필기 점수 더하기 특별 점수. 특별 점수는 아까 제가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그거 이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x 배치 그 함수가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 조건에 만족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달라. 그 식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면접 점수 더하기 필기 점수요. 해서 면접 점수 더하기 면접 점수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으니까 면접 점수 더하기 우리 필기 점수 이렇게 해서 계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뺀 뒤에서 우리 if 가로만 여기서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94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총 점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싹 다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작성한 그 식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방금 썼던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해서 우리가 if라는 요 함수의 기준을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조건이죠.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요 맨 뒤에 있는 게 요만큼이 이제 우리 거짓일 때요. 해서 면접 점수가 5 이상이야. 그리고 우리 필기 점수가 80 이상이야.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e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고,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하면 우리 면접 점수 더하기 우리 필기 점수 더하기 특별 점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총 점수를 계산해 달라.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그냥 면접 점수 더하기 필기 점수 이렇게 해서 계산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4번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중량이 이제 30 이상이고 중량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데 이 중량이 이제 30 이상이고 그리고 용적이 이제 80 이상이 그랬습니다. 지금 용적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중에서 이제 용적이 이제 80 이상인 걸 찾으래요. 그래서 그 고객사의 운임의 합계를 A의 40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A의 40번 셀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운임의 이제 합계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sum if s라는 이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sum if s 요 함수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sum if s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if 뒤에 이제 s라는 그 글자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개의 이제 조건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합계를 이제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sum if s요. 그때 이제 얘는 이제 생김새가 맨 앞에다가 이제 계산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첫 번째 거에 그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또 조건 범위 컴마 조건하고 요것만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만약에 또 조건이 또 있다. 그럼 또 조건 범위 컴마 조건하고 우리가 또 추가시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이 뒤에 들어있는 모든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찾아서 그 데이터들의 이 계산 범위의 sum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운임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운임의 합계를 구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운임이 들어있는 그 영역을 계산 범위로 이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량이 이제 30 이상이야. 그거를 요 위치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이 80 이상이야. 그걸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sum if s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운임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운임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중량을 먼저 물어볼 겁니다. 해서 내가 중량을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크거나 같다 30해서 30 이상인 그 데이터들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용적이 8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볼 거죠. 해서 용적이 들어있는 이 범위들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이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크거나 같다 80해서 용적이 이제 80 이상인 거 찾아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그냥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결값이 92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이 D열에 있는 거, D의 24에서 D의 30번 그 영역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의 sum, 합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준 거예요. 자, 우리 sum if s랑 생김새가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죠. 그 아이가 누구요? 우리 average if s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verage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average if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생김새를 봤을 때 함수 이름만 다르지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라고요. 그리고 요거랑 또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비슷한 아이가 누구냐? 우리 count if s요. 그래서 우리 count if s라는 아이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똑같이 쓴 이 식에서 계산할 그 범위만 빼주면 돼요. 계산 범위만, 맨 앞에 있는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빼면 이게 이제 우리 count if s의 생김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만 이제 조건을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sum if s가 됐든 우리 average if s가 됐든 얘네들은 뭔가의 이제 합계를 구하고 뭔가의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합을 구할 건지 아니면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평균값을 구할 건지 그 계산할 범위를 찍어줘야 되지만, 우리 count if 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건들을 쭉쭉쭉 나열해 놓고 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몇 개인지 개수를 셀 거기 때문에 따로 이제 우리 계산 범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요 함수들은 생김새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요 6문제를 같이 한번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이번 회차는 크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엑셀을 열어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